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11반. 슈박! 프로! 내가 벌써 10군데도 넘게 다 보여줬어. 떨려요? 난 하나도 안 떨리는데. 됐다. 관심 있어 하는 데도 있고. 아유, 물건이 부산에서 온다고요? 죄송합니다. 건달들 돈까지 다 끌어다 썼나? 재밌냐 이게? 내 돈을요. 내 돈 어딨어요? 엄마에 쓰지 마. 이자를 받아야 안 되나? 이게 무서운 거 하나 있네. 안녕하세요. 사화 재밌게 보시고 오셨나요? 태풍 상사의 사이다 같은 전개를 기대했었는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드라마인 줄 알면서도 태풍이 걱정으로 피로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차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사화는 그야말로 상실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화 마지막 표바코의 계약서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던 태풍 상사. 그 절망의 끝에서 강태풍은 파산이라는 쉬운 길 대신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장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첫 번째 동료로 오미선을 선택하며 태풍 상사의 상사맨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손을 내밀었죠. 이게 프로포즈인지 채용 면접인지 모를 그들의 눈물의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4화 첫 장면, 그렇게 함께하는 첫날, 태풍은 출근길에 미리 주문해 둔 명함을 찾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옆에 놓인 핑크색 명함 지갑 하나를 함께 계산하더라고요. 항상 매일 먼저 출근하던 미선. 그런데 이날은 태풍이 먼저 와서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미리 준비해둔 커피를 건네며 명함과 핑크색 명함 케이스를 선물합니다. 오주임님, 사장님, 이렇게 서로를 부르는 게 꼭 자기야 라고 부르는 것처럼 설렜습니다. 매일 남에게 커피를 타주다가 사장님이 타준 커피를 마신 미선이는 분명 감동했을 겁니다. 이 회사는 커피 타는 일을 사장이 직접 합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직원 오미선 주임에게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둘은 사장과 직원이 아닌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 희망의 첫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처럼 첫 번째 사이다가 터집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전화벨이 급하게 울립니다. 표바코가 빼앗은 이탈리아 원단을 화물트럭 운전기사님이 일부 보관하고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체 물량 중 미처 다 못 내린 10%. 트럭 운전기사님의 예상치 못한 호의 덕분에 그래도 30%는 표바코의 소나귀에서 건져냈습니다. 태풍은 묘수를 냅니다. 표바코 쪽에 혼선을 줄 만한 정보를 흘려 빼앗긴 돈을 되찾기로 여기서 고마진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예고편에 낚여 고마진이 진짜 뒷돈 받고 회사 팔아넘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5만 미터를 5만 야드로 생각하게 만들어 표바코에게 뒤통수를 친 거였습니다. 이중 스파이였던 거죠. 고마진의 마음을 움직인 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적금 통장 때문이었습니다. 강 사장이 생전에 사비로 모아둔 개인 적금. 회사가 어려운데도 꼬박겨박 자기 이름으로 적금을 부어줬는데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태풍은 표바코가 빼앗은 원단의 일부를 3배 높은 가격에 되팝니다. 3화 동안 고구마였는데 처음으로 사이다를 맛보는 순간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최악은 피했구나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요. 세상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던 날, 모두가 행복해야 할 축제의 날에 들이닥친 파산의 그림자는 그 비극성을 더욱 극대화했죠. 태풍은 즐거운 마음으로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황. 이미 독촉장이 왔었는데 엄마가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태풍의 어머니 정정미 여사의 모습은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해 결혼 반지를 입안에 숨기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인 밍크 코트를 지키기 위해 전당포를 찾아가는 모습.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남편과의 사랑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강태풍은 더 이상 철없는 날라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막연한 의무감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명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급하게 빠져나온 태풍과 엄마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외투도 못 걸치고 슬리퍼만 신은 채 쫓겨난 모자.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 아빠가 있는 태풍 상사로 향합니다. 눈은 오고 사무실은 우풍이 심해 춥지만 갈 곳 없는 두 모자를 보호해줄 곳은 역시나 아빠의 품이었죠.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밤은 깊어갑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사무실로 출근한 미선은 태풍 모자를 발견합니다. 미선은 잠시라도 편하게 지내시라며 집으로 함께 가는데요. 미선의 집에는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 동생과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습니다. 철없고 푼수 같은 태풍의 엄마와의 재밌는 좌충우돌 일상이 예상되네요. 근데 이 달동네 생활이 정정미 여사에게는 오히려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인물 소개에서도 엄마니까 아들 기죽이면 안 된다 고 나왔잖아요. 아마 달동네 이웃들, 특히 미선의 할머니나 동생들과 지내면서 진짜 세상 물정을 배우고 생활력 강한 엄마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미선 엄마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태풍 상사 사무실에서 격리 업무를 돕는 것까지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압구정 사모님에서 태풍 상사의 든든한 뒷배로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풍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태풍과 미선은 출근 전에도, 출근해서도, 출근 후에도 거의 같이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설정은 로맨스 플래그 제대로 꽂힌 거 아닌가요?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 태풍이 미선의 가족들을 챙기고 미선도 태풍 엄마를 케어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내게 될 것 같아요. 특히 태풍이 미선 동생들한테 오빠 역할하면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미선은 그런 태풍의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오주임님, 사장님, 하다가 어느 순간 서로를 다르게 부르게 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도 태풍과 오미선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부산으로 향합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달러와 수출이 모이는 곳, 부산. 그곳에서 아버지의 옛 거래처였던 홍신상회 정찰안을 만나게 됩니다. 부산의 잔뼈가 굵은 정찰안, 연락하고 진짜로 내려온 건 내가 처음이라 몇 태풍을 반깁니다. 부산 국제시장을 누비며 새로운 아이템을 찾던 태풍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돈 욕심은 없지만 야망은 있는 슈박의 대표 박윤철을 만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전한 제품인지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테스트하며 프라이팬은 뚫어도 이 신발은 못 뚫어 라고 하더라고요. 보는 저도 안전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강도 테스트를 보고 공장까지 확인한 태풍은 한눈에 반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해버립니다. 미선이에게는 단칼에 까였지만요. 초짜 사장은 아직 짬밥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하루아침에 계약하면 어쩌냐고요? 다음 장면, 슈박 안전화 강도 테스트를 하는 태풍. 안전화의 이름을 슈박 프로라고 지은 것으로 보아 출시를 앞두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태풍은 직접 안전화를 신고 깨진 유리가 있는 바닥을 뛰어내립니다. 온몸으로 우리가 고른 물건이 뛰어나다는 것, 우리 태풍 상사 안목이 훌륭하다는 걸 입증하려 했죠. 영상을 10군데 업체에 돌리고 마침내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나타납니다. 첫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까지 가는데요. 하지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박윤철 대표에게 연락하지만 그는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간 태풍과 미선, 정찰안과 함께 슈박 공장을 찾아가지만 공장은 돌아가지 않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장을 돌던 중 피투성이가 되어 겁에 질려있는 박윤철을 발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박윤철에게 정찰안은 건달 돈까지 끌어다 썼냐? 며 나무랍니다. 박윤철은 안전화를 개발하는 3년 동안 승부사 기질로 화끈하게 사채를 끌어다 쓰다가 백화점이 부도나는 바람에 7천 켤레가 못 가게 되면서 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원가 3만 원인 물건을 선입금 해주면 1만 원에 주겠다고 제안한 것도 그 때문이었죠. 태풍이 선입금한 500만 원은 사채업자에게 갔고 사채업자는 이자를 받아야 한다며 담보로 안전화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건의 배후에도 어김없이 표바코가 있습니다. 태풍이 슈박과 거래한다는 것을 알게 된 표바코가 박윤철의 사채를 사들여 그의 숨통을 조인 것입니다. 젊은 놈이 하나하나 잃어가는 걸 보고 싶다. 던 그의 잔인한 독백처럼 그는 태풍의 마지막 희망에 싹마저 직접 짓밟으려 합니다. 예고를 보니 표현준이 사채업자가 보관해둔 창고에 와서 안전화를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모든 돈과 제품까지 싹 긁어가는 거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태풍이 이미 광고 영상까지 찍으며 열정을 불태웠고 심지어 납품받고 싶어하는 업체까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팔 물건이 없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기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태풍 상사 망하는 게 목적인 회사 같아요. 표바코의 악행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을 넘어 한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잔인한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표바코는 왜 그렇게 강태풍, 태풍 상사를 망하도록 최선을 다할까요? 제 생각엔 표바코가 찾는 게 단순한 문서나 계약서가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강진영 사장님이 개발하거나 확보했던 특별한 거래처 명단 또는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해외 인맥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었거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강진영과 표바코가 과거에 동업자였거나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강진영이 독립하면서 가져간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바코가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 아닐까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복수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이 모습을 모두 본 태풍은 분노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태풍은 집에 돌아와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죠. 아빠가 지고 있던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부산 포장마차 사장님 말씀대로 이미 벌어진 일은 수습할 생각을 하지 말고 성공할 생각을 해야 하니까 태풍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합니다. 5화 예고를 보니 부산에서 갑자기 터진 사고로 태풍은 희규에게 놀라운 제안을 한다 고 되어 있었어요. 아마 희규는 부산의 큰손이거나 사채업자일 것 같은데요. 태풍은 정찰안에게 소개받은 부산의 큰손 희규를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 슈박 사장님도 함께 갑니다.
태풍은 슈박을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슈박 안전화의 내구성 실험 영상을 보여준 10개 회사 중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있었기에 그 회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태풍은 슈박을 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박윤철은 아기를 가진 배신자가 아니라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태풍은 박 사장님이 기술은 모두 갖고 있으니까 안전화 500켤레를 다시 만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부산 큰손 희규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태풍이 이제 단순히 아빠 회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 유치, 파트너십, 위기관리 이런 걸 20대 중반에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고 있잖아요. 고마진이 돌아온 것처럼 아마 앞으로 다른 직원들도 태풍의 진심을 보고 하나둘 돌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삼다리 물류 사장님처럼 태풍을 돕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결국 표바코는 돈과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지만 태풍은 진심과 의리로 사람을 모으는 거죠. 이게 나중에 가면 큰 차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태풍은 아버지 강진영이 남긴 통장 편지처럼 행동할 것 같아요. 통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라고. 태풍은 박윤철에게 그럼에도 손을 내밀어서 사장님 기술은 진짜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슈박 사장님은 표바코가 가져간 안전화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제품을 다시 만들 것 같은데요. 자기 스스로를 연구원이라고 칭한 사람이니만큼 슈박 프로 안전화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표바코는 가져간 슈박 안전화를 한 켤레도 팔지 못하고 모두 재고로 갖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슈박 안전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실제로 1985년 부산에서 에어조던이 생산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모티프로 했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IMF 시기에 안전화는 건설 현장, 공장 등에서 필수품이었거든요. 경기가 어려워도 필수재는 팔리는 법이죠. 게다가 박윤철 사장님의 기술력이 진짜라면 입소문만 타면 대박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태풍이 온몸으로 테스트한 영상이 돌면서 아, 이거 진짜네? 라는 신뢰가 생기면 주문이 폭주할 겁니다. 표바코가 가져간 구형 슈박은 팔리지 않고 태풍이 만든 슈박 프로만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상황. 생각만 해도 사이다 아닌가요? 다음 주 강태풍은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한편으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태풍 상사의 반격이 시작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슬슬 태풍이 표바코한테 제대로 한 방씩 먹이기 시작할 시기거든요. 슈박 안전화로 첫 성공을 거두고 정찰왕 같은 부산 인맥도 생기고 직원들도 하나씩 돌아오면서 태풍 상사가 조금씩 재건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정미 여사의 변신이 정말 기대됩니다. 달동네 생활을 통해 진짜 강한 엄마가 되는 과정. 태풍이 밖에서 싸울 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엄마의 모습. 이게 이 드라마의 또 다른 감동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돈보다 사람이 먼저 라는 강진영 사장님의 철학이 진짜로 통한다는 것 아닐까요? 표바코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만 태풍은 사람을 얻으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위기 속에선 늘 그래왔듯이 우리들 부모님들이 그래왔듯이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옛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불편했던 시절이었지만 태풍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듯이 모든 부모님들도 이겨냈던 그 시절의 이야기라서 더욱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뭉클한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주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